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에 똑똑하게 대응하기.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희룬 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경쟁업체라는 존재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한정된 시장 안에서 여러 회사가 고객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업체와의 분쟁 예시로 게임 개발 회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업계의 경쟁 회사가 우리 회사 게임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게임 규칙을 가진 표절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14년 해외 유명 게임 개발업체인 킹닷컴 리미티드는 한국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게임인 팜 히어로즈 사가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포레스트 매니아와 팜 히어로즈 사가는 동일하게 3매치 게임의 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3매치 퍼즐 게임이라는 것은 격자 모양의 게임판 위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동일한 패턴을 찾아서 없애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 중에서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단순하지만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요. 이 두 게임은 조작 방식도 비슷할 뿐더러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게임판에 등장하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팜 히어로즈 사가는 세계적으로 큰 흥행에 성공한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개발사인 킹닷컴 리미티드는 이 게임을 성공시킴으로써 2013년 한 해에만 1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억 1,5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팜 히어로즈 사가 열풍은 수많은 아류작들을 불러왔고 그 중에는 포레스트 매니아도 있었던 것이죠. 이 소송에서는 한국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즈 사가를 모방한 것이 저작권법이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년 말에 2심 판결이 나온 후 2018년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위법 행위를 해서 자기 회사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킹닷컴 리미티드처럼 소송을 제기해서 5년에 걸친 오랜 소송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와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위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최종적인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 소송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란 무엇일까요? 어떤 영역이든 많은 경쟁업체가 존재합니다.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은 고객과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지만 법에 어긋난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견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의 행위가 실제로 위법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벌어지는 위법 행위와 그렇지 않은 위법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에는 계약 미이행, 상품 및 서비스의 모방,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 선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실제로 법률 검토를 면밀하게 하다 보면 다소 불합리한 행위일 뿐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 모방의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모방한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우리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경쟁업체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대처 순서로는 첫째, 경쟁업체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내용 증명 또는 이메일과 같이 중단 요구를 추후 증명할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셋째, 경쟁업체의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결국 경쟁업체가 법률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 없이 즉시 법률적 구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위법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협상은 물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 해결 방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음,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쟁업체가 위법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는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의 줄임말로서 일반적인 우편과 달리 우편으로 보내는 내용이 우체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되는 우편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언제 전달하였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시 통지의 사실, 시점, 내용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소송 등에서 증명력이 높아 법적 분쟁 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 방향은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시에 등장하는 증거나 변론의 방향에 따라서 소송은 유리하게도 또는 불리하게도 흘러갈 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항상 결론이 유리하게 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업체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합의를 통한 해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소송 등 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도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진행 경과 중 대부분의 단계에서 합의 및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합의에 의한 분쟁의 종결이 많은 이유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2심 항소심 및 3심 상고심까지 진행할 경우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며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 하는 등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이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쟁업체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서로 양보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태양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내지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적 재산권으로 명백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의 상품, 서비스, 상표, 자산을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쟁회사가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모방한 사례, 고유의 차별적 특징이 현저하게 알려진 가방을 모방한 사례, 유사한 도안의 포장지를 발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 주체 혼동행위, 영업 주체 혼동행위, 저명 표시 식별력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개별적인 구체적 행위들을 이미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 역시 규제 대상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첫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둘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셋째,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넷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호하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월 16일 선고 2014 가합 529797을 보면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도안을 모방하여 가방을 만든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서 가방의 도안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 가합 552520 판결의 경우에는 소위 진저백이라는 가방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의 상품 형태는 지속적인 광고, 선전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 에르메스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됨으로써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갖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상품 형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7월 10일 선고 2014 가합 529490 판결의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도입 취지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이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송.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법률적인 최종 해결 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분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확정 판결이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법적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으로 구별됩니다. 판결의 주체는 둘 다 판사이며 판사는 당사자들의 증명에 의존하여 심판하되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를 직접 조사합니다. 증명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며 형사소송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무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패소 시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전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형사소송은 징역
벌금 등의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경쟁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비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쟁사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경쟁사가 형사처벌 법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경쟁사가 민사적 의무를 지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사가 우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경쟁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우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위법한 행위에는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비밀 정보를 탈취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쟁사의 위법 행위는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는 별개로서 각기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쟁사 및 경쟁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쟁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무단 저작물 사용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 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법원이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소장의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전부 승소하게 되며,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답변서가 송달되어 법원이 변론기일, 즉 재판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변론 준비 절차는 원고와 피고가 각기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며,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재판정에 출석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과 당사자들이 증인신문, 당사자 신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어느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론 기일 반복됩니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 변론 기일의 주장과 입증을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송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지정까지 1에서 4개월가량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기일 출석에 2에서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기일 출석은 1회 이상 진행되며 7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도 소송 지연을 피하려 하나 변론기일 반복에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 제기에 상대방이 불리함을 느끼고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던 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부재소합 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추후 마음을 바꾸어 소송하여도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피고가 동의한다면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동의해주는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유리한 당사자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종결하고 싶거나 법원에서 반드시 그러한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은 소송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법원이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등의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 및 그에 대한 증명과 피고의 반론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는데,
앞선 청구 취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그 차용증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3천만 원밖에 대여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의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증명은 설득력이 있는 데 비하여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3천만 원의 대여금 변제 의무만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원고는 금전 지급의 판결을 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는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인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급 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의 불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 간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 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심 판결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승복할 경우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을 진행하며 승복할 경우 제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된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 가능한데 예를 들면 증인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기 위한 증인 신문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합니다. 항고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말하며 재항고는 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소송에는 재심 절차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완전히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심하는 절차로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는 다양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실제로 법률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면 다소 불합리한 행위일 뿐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 모방의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모방한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는 법률적 분쟁 해결 방법인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비록 우리 회사가 잘못이 전혀 없고 경쟁 회사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 이전 또는 소송 진행 중 합의로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경쟁업체의 위법 행위의 예로 경쟁업체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회사의 성과물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카목 위반인지 여부를 살핀 후 위반 가능성이 포착된다면 경쟁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법률적인 최종 해결 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쟁사의 위법 행위는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는 별개로서 각기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지정까지 1에서 4개월가량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1회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기일 출석에 2에서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심의 판결 진행 및 판결이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며 승복할 경우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을 진행하며 승복할 경우 제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것, 지적재산권을 지키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